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72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조금 이따 일단 살펴보도록 하시고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봅니다. 어린이 지리신문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웃 나라들 그리고 관계가 깊은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신문으로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막상 신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72쪽부터 77쪽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필기구와 사회과 부도 또는 구글 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없으면은 선생님 화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안 보이면은 사회과 부도나 구글 지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이웃 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그리고 다른 나라 이렇게 이제 살펴봤었죠. 중국과 일본은 한자 문화권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했었고 러시아는 조금 많이 달랐었습니다. 중국이랑 일본은 가까워서 옛날부터 교류를 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구가 유럽 쪽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유럽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와 생활 양식이 거리가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먼저 교과서에 지금 보니까 72쪽에 관계 깊은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관계가 깊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관계 깊은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같이 보낸다거나 혹은 학교 밖에서도 만나서 연락을 한다거나 논다거나 하는 친구들 또는 뭐 생일이라거나 특별한 날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겠죠. 자,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깊은 나라들이 있고 관계가 좀 떨어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나라에서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여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 물건 교류가 많아야겠죠. 마치 생일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사이. 학교 끝나건 학교 안에서건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처럼 이제 나라 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교류하면은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으로 맞서냐 아니면 같이 도와주냐에 따라서 관계가 깊다, 낮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72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그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공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 공장이 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싸게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놀러 와서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관광을 많이 한다. 이런 모습들이 관계가 깊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건이 많이 오고 간다거나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모습들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나라는 우리나라랑 관계 깊은 나라가 되겠죠. 자, 반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계가 깊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 국방, 회의를 자주 열게 되면은 외교적, 외국이랑 교류하는 게 많아지고 국방, 전쟁에 대해서 같이 대비하자라는 거니까 서로 친한 나라, 관계가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교과서에는 없지만 자료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랑 관계가 깊다라고 하면 일단 물건을 사고 파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어느 나라들한테 물건을 자주 사고 팔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신문에서 그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랑 자주 교류하는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파는 10개국,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런 순서대로 많이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사오는 나라들이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 베트남, 호주, 독일, 대만, 러시아, 그리고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주요 교류하는 나라들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베트남, 홍콩과 사우디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사실상 이제 중국에 해당되는 나라이고 중국은 이웃 나라에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관계 깊은 나라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조사해서 신문을 만들어 보았네요. 자, 어떤 자료들을 조사를 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면적과 인구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사회과 부도 94쪽, 97쪽에 보시면은 이 면적과 인구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있는 친구들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은 이 자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로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인구는 5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983만, 네, 한반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땅이고요. 인구는 3억 2천,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네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땅은 우리나라의 한 3배, 남한의 3배,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자, 한번 기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성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땅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죠. 자, 영토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고 서부는 높은 산맥, 동부는 평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고요. 서부 시간대, 그러니까 LA를 기준으로 하는 서부 시간대와 뉴욕, 워싱턴을 기준으로 하는 동부 시간대가 3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땅 색깔만 봐도 알겠죠? 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네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푸르른 땅입니다. 네, 남북 방향으로 산이 여기 짙은 색이 산인데 산맥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북부와 남부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기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열대 그리고 건조 그리고 온대, 냉대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옆에 있는 알래스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건조 기후이고요. 연평균 30도 이상으로 덥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부는 온대 기후, 남부는 열대 기후. 그래서 대체로 덥고 습한 편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관계 깊은 나라들의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뭐 지형이라거나 기후는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기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랑 관계 깊은 나라의 산업. 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이 나와 있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를 생산한다.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지화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옥수수를 농작물을 생산한 나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외로 미국이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의 옥수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은 우리가 되게 기술이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농업 국가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곡식을 얼마나 생산하냐라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식들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점점 더 성장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콩이라거나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상표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상표들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뭐 나이키, 코카콜라, 그리고 애플, 구글, 그다음에 비자, 맥도날드, 뭐 워너브라더스, 이건 영화사죠? 네, 디즈니, 펩시, 그리고 스타벅스,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인텔, 마스터카드, 그리고 윈도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농업, 상업, 공업, 수많은 산업들이 골고루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이런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에 많이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이건 아마 갤럭시 같은 핸드폰이 되겠죠? 네, 석유 제품, 우리나라 석유 안 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석유를 원유인 채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석유로 바꾸는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요. 수입은 이제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필요한 기계들을 그리고 반도체를 항공기를 이제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신문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멀지만 가까운 나라 미국. 거리상으로 멀지만은 교류가 머니까 가깝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와 있네요. 자, 30초 정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글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네,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네, 한반도의 45배입니다. 아까 봤던 지리적 특징을 잘 넣었네요. 자,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난다. 동서로 넓다.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네요. 4시간 정도, 교과서에서는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시간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봤던 자료들을 그냥 줄글로 신문기사처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은 만큼 지하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옥수수랑 밀을 많이 생산하고 인구도 많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서 우리는 미국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요약해서 줄글로 정리를 했네요.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신문기사를 다음 시간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을 따졌을 때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러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그 원유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교류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어렵죠. 자,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많이 파는 게 수송 기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배를 팝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석유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큰 배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가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돈 가지고 우리나라는 광물성 연료,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사오게 됩니다. 석유를 사온 것을 이제 다시 깨끗하게 자동차에 쓸 수 있게 혹은 난방기구에 쓸 수 있게 비행기에 쓸 수 있게 가공을 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을 돌리는 데 필요한 이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 필요한 원유를 수입해야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중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면적은 10배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적고 연평균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덥고 건조한 사막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유 생산 국가여서 우리나라에게 석유를 수출하고 반대로 기술을 이제 사와서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간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신문기사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베트남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국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쌀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작물을 되게 많이 생산하지만은 쌀보다는 옥수수나 밀 위주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위가 조금 뒤처지고요. 중국은 쌀을 많이 생산을 하지만은 인구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대신에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생산되고 남은 쌀들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네요. 자,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술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라거나 컴퓨터 장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같은 것들을 조립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되게 비싸게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공장을 돌리기 힘든 것들을 이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짓고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짓고 베트남 사람들을 그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그 많은 전자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섬유 산업이나 경공업이 발달되었고 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장 같은 것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랑 베트남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들이 핸드폰, 그리고 옷도 되게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컴퓨터 부품, 신발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고 여기서부터 그 부품들을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것들도 수입을 많이 해왔다고 하네요. 자, 베트남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교류가 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특히나 힘든 일을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힘든 공장에서는 많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베트남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결혼도 국제적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믿던 종교가 유교였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예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지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문화가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라거나 음악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조금 동경하고 우러러 보는 문화가 생기면서 국제적으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건수도 지금 보시면은 매년 10,000건이 넘게 결혼을 하고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매년 10,000몇 명씩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외국 여성 국적 비중도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조업 중심의 교류를 많이 합니다. 베트남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랑 만나서 많은 공장과 많은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는 베트남 근로자들과 국제결혼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깊은 나라가 돼 가는 거죠. 그 이유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활발하게 교류하는 동남아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결혼해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은 이제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동남아시아 동부에 있는 국가로 면적은 몇 배이고 인구는 대략 2배이다. 이곳의 기후는 대체로 덥고 습한 편이다. 베트남은 남북 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북부와 남부에 넓은 평야가 발달해서 쌀 농사가 많아서 그 쌀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경공업이 발달을 했다 하고 나와 있네요. 다양한 사진 자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환경, 뭐 인문환경 혹은 산업들을 정리해서 신문기사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이 지금 한 25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런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시면서 관심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단원에서 그 조사했던 앞부분에서 조사했던 나라들 말고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들을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나라 말고 다른 나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외교부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영사국가라는 곳 누르시고 여기에서 국가 지역 정보 눌러보시고 국가 지역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싶은 나라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변 나라들은 다 살펴봤으니까 뭐 다른 나라들, 다른 대륙으로 가보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조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한번 몽골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수라거나 뭐 종교, 기후, 지형 같은 것들이 요약돼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역에서 수출이랑 수입을 뭘 많이 했는지 우리나라에게 석탄, 석유, 철, 구리를 수출했다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석유 제품, 중장비, 자동차 같은 것들을 수입했다고 하네요. 이런 산업의 교류 같은 것들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뭐 자연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치, 문화,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한번 미리 훑어보면은 다음 시간 수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이웃 나라들뿐만 아니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신문 기사를 쓰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